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자유조선 레지스탕스 그룹의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이것은 폭력행위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폭력행위는 정당화되느냐 아니면은 불의한 것이냐, 불법이냐 아니면은 합법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은 뭐냐? 스페인의 입장은 나와 있습니다. 주권 침해죠. 자국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관련자들을 체포해야 되겠다. 아마 국제 체포영장을 인터폴을 통해서 발부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나 한국에 범죄 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외교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미국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한 10명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 국적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조선은 김정남,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보기관 CIA와 협력관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역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과거에 북한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또 신원은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레지스탕스 그룹이 지향하는 목적과 김정은 정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치관과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소리 방송에 의하면은 미국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들이 자유조선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압제받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독재 정권에 적극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같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VOA 인터뷰에 응한 에이브러함 전 씨, 이 탈북자입니다. 미국에 정착해서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 남부에 살고 있는데 자유조선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 시절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싸웠던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활동이다. 망명정부를 외국에 차렸다는 것은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와 같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자유조선은 망명정부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이 에이브러함 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독재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직접 투쟁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페인 법원이 자유조선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왜 자유국가만이 독재 테러국가에 관대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이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살인마 김정은 UN 인권보고서가 나오고 UN 총회가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해서 19년까지
반인도 범죄 행위자로 김정은을 지목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라는 건의를 안보리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를 응징하는 자유조선의 행동은 의로운 것 아니냐? 의로운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유국가가 독재, 김정은을 위해서 편을 드느냐? 이런 본질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한 정권의 사주로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독살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란 사건에서 그 실행범 두 여자를 말레이시아가 한 사람 석방해줬고 또 한 사람 석방해준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스페인이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김정남 독살 용의자들은 놔두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미지근하고 스페인 정부는 국제법을 지키느라고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유엔 회원국이자 유럽 연합국가로서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유일한 3대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렇다면은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라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유조선의 활동을 선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중근 이동방문을 사살한 안중근,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도 당시 일본과 국제 여론은 테러라고 규정을 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자유조선의 활동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부에 사는 또 다른 탈북자 소피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는데 국적이나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법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지만, 옳은 행동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만나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힘이 있으면 함께 하겠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누구라도 북한 정권을 바꿔야 한다. 누군가 우리 세대에 못 바꾸면 평생 저 북한 땅은 지옥같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 서부에 사는 안드레 박 씨는 자유조선의 이런 활동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70년 넘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공포만 갖고 있지 자기가 무슨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조선과 같은 단체가 생겨서 활동을 하면은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과연 이런 활동이 국제사회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신중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인들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일제보다 더 악독한 정권입니다. 일제보다 더 많은 동족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 2000년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한민족을 많이 죽인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인도 범죄자 이전에 민족 반역자입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입니다. 이 법에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설사 폭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례나 법률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제어한다든지 김정은에 충성하는 자에게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자와 그 범죄자를 숨겨주고 범죄자와 같은 편이 된 자를 폭력을 써서라도 제압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이나 자유조선이 김정은 반대 투쟁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의 독립운동만큼 지금의 반 김정은 레지스탕스는 더 절박합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국뿐 아니라 주변 세계를 핵무기로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 수단 중에는 합법적인 수단도 있고 폭력적인 수단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 폭력은 독립운동이 정당화되듯이, 그리고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이 정당화되듯이, 히틀러 암살 기도가 정당화되듯이 정당화될 것이다. 저는 그쪽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이 살아계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아주 논리를 잘 전개하셨을 것 같은데, 이 2003년 5월로 탈북자들이라는 잡지에 쓴 북한 핵무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인권을 옹호하려면은 민주주의자는 무장하고 독재자는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 즉 세계의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유지하려면은 그것을 회방하는 독재자 김정은은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 그런데 김정은을 무장 해제시킬 때 말로만 되겠습니까? 김정은을 몰아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력, 폭력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경찰은 무장하고 범죄자는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황장엽 선생의 정의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독재자는 무장 해제시켜야 된다. 불법적으로 핵무장하고 불법적으로 테러하고 하는 김정은은 무장 해제시켜야 한다. 해제시키는 방법이 법으로 안 되면은 폭력을 써도 무력을 써도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고 정의롭고 정당하다. 이런 게 황장엽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유조선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도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기는 역부족입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가진 소설가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외부로 원고를 내보내가지고 조갑제닷컴에서 그분이 쓴 소설집, 단편 소설집 고발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분이 시도 하나 시집이 될 만한 한 70편의 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갑제닷컴이 책으로 냈는데 제목이 붉은 세월입니다. 칼벼락 막았어도 머리를 들고 나는 간다. 붉은 세월. 이 시를 읽고 있으면은 북한에도 저항의식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반디와 같은, 이분은 지금 북한에서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작가입니다. 여기에 꿈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새 세상 밝았다 새날이 왔다. 자유의 종소리 댕댕 울리고 저 하늘의 새들도 훨훨 춤춘다.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사설 소리 채찍 소리 소름치더니 철창문 열렸다 활짝 열렸다. 벗더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자유의 저 종소리 못 들었느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자갈을 물었던 입 맘껏 벌리고 부르고 싶던 노래 맘껏 부르자. 빼앗겼던 눈과 귀도 마음껏 열고 이 세상 넓은 세상 마음껏 맛보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면은 이번에 자유조선의 의거에 얼마나 감동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유조선의 이 행동은 한국인들에게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휴전선 납족의 한민족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과연 효과적인 응징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응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27%나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27%의 한국인들에게는 자유조선의 이 용감한 행동이 아주 거북할 겁니다.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A few good men입니다. 근데 역사는 이 A few good men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갑니다. 이 자유조선의 활동을 자유조선 사람처럼 용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손과 발로 하는데 손으로 돕는 방법, 글을 쓴다든지 뭐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열어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레지스탕스 조직이 하나 생겼다. 행동력이 있는 아주 영화 같은 장면으로 봐드리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을 성공시킨 자유조선을 돕는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을 응징하는 것이고 북한 동포 2,500만 명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수군 사업은 노예 해방입니다. 북한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2,500만 명을 해방시켜서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당면 최대 과제입니다. 가장 이 의식에 투철한 사람들이 자유조선 그룹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